지난주 저희들이 그 탄소 중립과 포스코의 전기로 진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한 단계 더 연장해서 우리가 철 스크랩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국내 그 스크랩 시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포스코는 사실 스크랩 시장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어떻든 그러다가 이제 스크랩 시장의 본격적인 정말 강력한 새로운 주자가 나타나면서 스크랩 시장의 아주 경쟁 부도가 이렇게 많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선 저 포스코나 국내 현대제철과 같은 고로사들이 일단 그 장입비를 높이는 이런 움직임도 보이겠죠? 아무래도 지금 특히 포스코의 계획이나 뭐 이런 걸 따르면 지금 그 전로에 투입하는 그런 철 스크랩의 비율을 지금 한 15%쯤 그래서 한 2030년까지 그것을 뭐 한 30%까지 높이겠다. 그러니까 고철의 수요가 전로에서도 더 발생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그 보니까 가상적인 이렇게 조금 이렇게 대충이지만 대충 숫자도 이렇게 좀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 그런 그 포스코의 그 철 스크랩 장입 그 비율 정대 계획 이걸 가지고 우리 손정수 기자가 철 스크랩 전문 기자죠. 손정수 기자가 추정을 한 숫자가 있군요. 숫자가 있습니다. 보면 현재 철 스크랩 사용 비중을 한 15% 정도로 보고 그것을 만약에 20% 정도로 높였을 때 스크랩 사용 비중을 20%로 높였을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고철 수요량이 한 245만 톤, 현재 총 수요의 한 10% 정도. 더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포스코에 한정된 숫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게 아마 현대제철의 1200만 톤 그 고로 그것도 다 포함한. 그렇습니까? 그것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장입비가 30% 정도 이제로 이제 높아지면 추가적으로 약 한 700만 톤 정도, 694만 톤 추가적으로 그 철 스크랩이 수요가 발생한다. 뭐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그 크게 보면 이제 장입비가 30% 정도까지 우리가 철 스크랩을 장입했을 때는 국내에 한 700만 톤 정도의 철 스크랩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된다. 막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크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보다 더 큰 양의 스크랩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이제 그 고로사가 직접 전기를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포스코가 이미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포스코가 지금 그 광양과 포항에 각각 전기로를 신설하겠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전기로의 주된 원료가 뭐 스크랩, 철 스크랩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DRI나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는데 현재 포스코의 어떤 정확하게 그 규모는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한 떠도는 이야기로는 한 광양제철소에 300톤 전기로를 300만 톤 규모의 연간 생산으로 한 300만 톤 정도 될 것이고 전기로 단위 규모로는 한 300톤 전기로 이걸 설치할 계획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포스코 내부적으로는 아직 뭐 모든 게 확정적이진 않지만 지금 거래가고 있는 대충 내용이 2025년까지 광양에 한 300만 ton 규모 하나 놓고 또 2030년에는 포항에도 그 정도 규모에 놓지 않을까 그런 이건 뭐 예상이 되어지고 아주 초기 단계의 지금 그림입니다만 어떻든 이 정도의 전기로 설비 투자가 되면 여기에도 이제 엄청난 고철의 수요가 또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기로에 만약에 뭐 그렇게 한 600만 톤 정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철 스크랩 사용 비율을 한 70%만 잡더라도 420만 톤이 추가적으로 또 생기는 것이고 철 스크랩 비율을 뭐 한 80%로 하면 480만 톤이 추가적으로 더 철 스크랩 수요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두 개 합쳐서 2030년까지 보면 한 1000만 톤 이상 1000만 톤 더 되겠네요. 추가적인 철 스크랩 수요가 국내에서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30년 정도에 고로에 그러니까 이 저희 그 탄소 중립이라는 큰 이슈로 인한 소위 고로계의 변화. 그래서 고로의 철 스크랩 장입 비중의 정대, 그리고 전기로의 진출 이런 거로 인해서
토탈 한 2030년 정도까지 보면 국내에서 최소한 1,000만 톤 이상의 철 스크랩 수요가 더 추가적으로 예, 예. 발생하게 될 것이다. 예, 이런 이제 이야기인데요. 예,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의 보통 철 스크랩 수요가 수입까지 다 합쳐서 보통 한 2,800만 톤, 900만 톤 예.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이 한 2,300만 톤쯤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현재 국내 발생량의 반 예.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예. 수요가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수입을 하든지 안 그러면 예. 국내에서 추가적으로 더 예.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돼야 되는데, 아마 상당히 뭐 생각보다 우리 철 스크랩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규모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국내 스크랩 시장이 좀 이렇게 작업도가 높아지다가 예, 예. 다시 그냥 옛날로 되돌아가는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이 되는 예, 겁니다. 작업도가 그죠?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크게 또 보면 이제 그 포스코의 그 전기로 진출 이것이 이제 국내 스크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뭐 총량면에서도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예, 예, 예. 일단 그 포스코가 필요로 하는 스크랩은 대체로 고급 고철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량면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2030년까지 1,000만 톤 정도 예, 예. 늘어나는 것도 엄청나게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고 기본적으로. 거기에다가 또 포스코가 필요로 하는 스크랩은 대체로 고급 고철이라서 예, 예. 이 어떻든 스크랩 시장 내에서 어떤 고급과 저급의 예, 예. 시장의 어떤 그런 구조에서도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예, 예. 사실 지금까지 국내 철 스크랩 그 어떤 시장을 보면 네. 대체로 철 스크랩을 사용하는 데가 봉형각류를 생산하는 그런 산업이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렇게 이제 고급 고철과 저급 고철 간의 가격 차나 이런 게 크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고급 고철을 수요하는 새로운 수요가 등장했거든요. 특정한 네. 분야에 네. 고급 고철에 대한 고급 고철만을 주로 수요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생겼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고급 고철과 그다음 저급 고철 간의 어떤 시장 분화가 예. 철 스크랩 시장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등급 간 가격 차별이 그렇죠. 커지면서 가격 차별도 커지고 제품에 대한 그 분류난 이것도 예.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예. 그런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소위 저급을 고급화하는 소위 그렇죠. 가공 과정이나 가공 설비 이런 데 대한 투자도 많아지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고급 고철과 저급 고철에 대한 가격 차이가 예. 실제로 철 스크랩 업체들이 설비 투자를 해서 고급 고철을 만드는 그런 비용보다 예. 낮거든요. 사실 예, 가격 차이가 맞습니다. 예. 안 되기 때문에 별로 가격 차이가 안 나니까 예, 예. 굳이 그렇게 뭐 투자를 설비 할 투자를 필요가 해서 없죠. 고급을 만들 이유가 별로 없다 예, 예.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 고급 고철임에도 불구하고 저급으로 그냥 그 뭉쳐서 들어가는 거의 분류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안된 예. 상태에서 예.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훨씬 더 그러한 예. 그 분류가 좀 더 정밀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어떻든 국내 스크랩 산업의 가공 과정이 더 많아지고 그렇죠. 예. 스크랩의 제조업화가 더 진척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공을 조금 더 많이 해서 네. 고급화를 만들면 네. 설비 투자도 많이 이루어져야 예, 되고 예, 조금 더 분류, 수집, 분류 그다음에 가공까지 또 체계적인 예. 그러한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산업화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갈 것이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도 유통 체계도 좀 고급 제품을 취급하는 유통들이 또 별도에 생길 수도 있고 그죠? 그렇죠. 예. 아마 고급 고철에 대한 시장이 풍부하게 크면 네. 또 그것만을 취급하는 그 어떤 업계도 예. 충분히 거기에서 수익성을 보장 예. 매출이나 혹은 수익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고급 고철만을 취급하는 예. 그러한 스크랩 업체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탄소 중립으로 인해서 소위 그 고로사가 전기로 진출, 철 스크랩에 관심을 가지면서 생기는 변화 중에 하나가 사실 이 고급 고철에 대한 수요, 그렇죠. 예, 예. 소위 저급 시장과 고급 시장의 분화, 예. 거기란 철 스크랩 가공의 과정, 뭐의 제조업화 이런 것들로 볼 수 있는데요. 또 하나 사실은 이제 어떻든 이제 국내 고철이 철 스크랩이 이제 더 부족해지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래 되면 어떤 아마 경쟁적으로 또 국내 고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각사에 이루어질 텐데요. 지금 만약 그런 조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특히 이제 포스코와 현대제철 간의 어떤 생체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 예. 그러면 포스코는 이미 현대제철은
그 설립 당시에부터 뭐 고로에 진입할 때부터 범현대가 내에 자동차, 조선, 건설, 뭐 기계 이런 사실 철강을 많이 사용하는 수요 산업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 리사이클링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룹 내에서 발생되는 철 그렇죠. 스크랩에 대한 확보, 이런 걸 강화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그런 체계를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고급 고철인 생철을 얼마만큼 많이 확보하느냐가 지금 매우 이제 시급한 과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조선 업체와도 어떤 생철 확보를 위한 뭐 계약을 한다. 뭐 기계 제작 업체에 가서도 뭐 생철 확보를 위한 뭐 그런 계약을 한다. 뭐 하는 이런 활동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생철 확보를 위한 제강사 간의 경쟁이 지금 현재 아마 당장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영향력 있는 고로사들이 자기 내에서 발생되는 스크랩에 대한 확보, 소위 이걸 강화함으로써 국내 유통시장에 흘러나오는 스크랩 물량은 오히려 더 줄어드는 이런 현상도 생기겠습니다. 글쎄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고로 업체들이 직접 생철을 확보해서 수거해 가버리기 때문에 예전에 스크랩 업체들이 수거해서 제강사에 공급했던 그런 체계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스크랩 업체들로 봐서는 사실 물량 확보가 특히 고급 고철된 물량 확보가 좀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7, 80년대는 사실은 이제 국내 스크랩을 확보를 위해서 국내 제강사들이 소위 납품상 제도나 이런 걸 통해서 유통을 지배해서 스크랩을 확보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다시 부족해지면 어떻든 그런 납품상 제도라는 게 더 강화될까요? 이런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스크랩을 공급하는 유통에 계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든 사업의 기회가 많이 넓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우선 국내에서 스크랩을 구매하는 기업의 숫자도 늘어나게 되고 양도 늘어나고 또 크게는 보면 또 어떻든 수출이라는 그런 가능성도 갈수록 지금 열려 있고 그래서 이 스크랩 업계와 철강 회사의 역학 관계가 좀 더 변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까는 좀 내다보기가 좀 그러네요. 조금 뭐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첫째 우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포스코가 이렇게 고급 고철을 확보하기 위한 철 스크랩 시장에 이제 영향력을 많이 그러겠죠. 발휘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거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보면 포스코가 포스코 자체의 어떤 철 스크랩 소싱 체계, 공급 체계를 나름대로 갖추려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어떤 뭐 다른 제강사의 납품상으로 있던 그러한 회사들도 포스코의 어떤 그러한 그 납품 체계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되면 아마 그런 상황이 되면 기존의 납품상 제도와 유사한 그런 납품상 제도가 포스코 체계 내에 또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든 이제 국내 부족한 스크랩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철강 회사들이 자기의 영향력을 최대한 발휘하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이냐 이런 게 이제 문제긴 합니다. 또 하나 저는 생각할 때는 이제 포스코가 국내 이런 유통 체계뿐만 아니라 가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아마도 이게 이제 포스코의 어떤 구매 전략에서 특히 가격 전략은 좀 다른 제강사와는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무래도 포스코는 이제 판재료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급 고철이 대부분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탄소 가격이 향후에 계속 높아갈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철 스크랩 가격이 고가라 할지라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부담을 하더라도 탄소 가격이 더 높아지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가격에 대한 원료 가격에 대한 부담은 훨씬 더 줄어드는 거죠. 이제 국내 스크랩 가격 전반을 좀 이렇게 상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작동을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지금 소위 탄소 중립이라는 큰 이슈가 결국 국내 이 탄소를 많이 발생하는 국내 고로사들의 어떤 전략의 큰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큰 변화는 어떻든 철광석이 아닌 스크랩에 대한 장입비를 높이는 방향. 또 하나는 아예 그냥 전기로로 진출을 해서 소위 그 스크랩을 이용해서 철강제를 생산하는 방법.
그리고 수소 환원 제철에 대한 대비 뭐 이런 여러 가지 전략적 변화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변화가 국내 철 스크랩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뭐 이런 고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고로사들이 아마 봉형광류를 생산해서 철강 제품에 미치는 영향은 아마 그렇게 그렇죠. 없다 하더라도 결국 후방 쪽으로 철 스크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런 이번을 계기로 해서 국내 철 스크랩 시장이 그동안 여러 가지 구조적인 변화를 내다보긴 했지만 이것이 속도가 별로 안 붙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마 이런 계기로 해서 확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가시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이 물량 면에서도 그렇고 추가적인 추가 발생하는 수요량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포스코라는 대기업이 이제 철 스크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걸 봤을 때 앞으로 국내 철 스크랩 산업 자체에 구조적인 변화를 좀 대형화나 이런 것도 가능해요. 대형화도 필요할 것이고 또 어떤 분류 체계나 이런 좀 산업화를 위한 그런 기술 개발, 투자 이런 것도 아마 뒤따라야 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큰 구조적인 변화가 철 스크랩 산업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어떻든 이제 이런 외부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어떻든 이제 불가피하게라도 이게 변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이 매우 이제 한국 철 스크랩 시장의 큰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사건인데요. 당사에서도 다음 달 2월 16일인가요? 저희들이 철 스크랩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철 스크랩 세미나가 선택한 주제도 결국은 탄소 중립과 철 스크랩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 뭐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에 있을 당사의 철 스크랩 세미나에도 철강인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